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2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19년도의 마지막 증시가 폐장하는 날입니다. 참 2019년도도 돌이켜보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네요. 그래도 2019년도 마지막 증시는 상당히 강한 흐름 속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상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은 바이앤 홀딩입니다. 바이앤 홀딩이에요. 사서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달리는 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도 매일 저희 회원님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놓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눌림목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종목이 눌림목의 몇 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체결이 돼서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매매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 안에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시장 2019년도 말에 2020년도에 증시의 주도 섹터 방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 안에서 낮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차곡차곡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라는 생각으로 지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증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즐겁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 호조로 인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지속적인 긍정적 발언들이 나옴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소비 지표 강세로 인해서 아마존이 4%대, 그리고 애플이 1.9%, 거의 2%대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오면서 또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빅스 지수가 오히려 하락을 한다. 그 말은 엄청나게 강한 지금 상방에 대한 투심이 있습니다. 그런 투심을 믿고 일단은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말 증시, 즉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배당락 이후에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연말을 넘겨서 매수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한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하면 연초에 오히려 강한 시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은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1차 서명에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서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강한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유지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성 자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시장 매도가 나왔는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외인의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인 추가적으로 배당량을 넘겼던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바닥권 매집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 해서 주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자금의 성격이 어떤 개인들이냐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제 방송을 들었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이 한 주씩을 15억, 10억 이렇게 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 주변에 뭐 엄청난 자산가들은 양도소득세가 세기 때문에 팔고 그러한 주식을 다시 바닥에서 쓸어 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여전히 JP모건 참가하는 제약업체 그리고 기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브리핑을 하면서도 한미약품의 이슈가 있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여전히 유지가 됐고 전일부터죠. 어제부터 시작한 2차전지 섹터 및 MLCC 쪽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스윙 종목을 2차전지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첨보 사막 콘덴서죠. 이쪽 섹터도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반도체, IT만 말하지만 이쪽 섹터도 바닥권에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MLCC도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2차전지 특히 뭐 응급제 쪽 2차전지 안에서도 대시세를 준 애들을 빼고 그동안 큰 시세를 주지 않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네,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IT 섹터 전반적인 강세가 진행됐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시장 보면은 대장이 SFA 반도체였죠. 반도체, 그 다음에 랜드는 테스, 뭐 블랭크 마스터는 SN, STEC, 뭐 그 다음에 패밀리스, AD 테크놀로지, 뭐 어떤 각 섹터의 대장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근데 테스랑 SNS텍이 단기 고점 신호를 보이면서 약간 빠졌는데 반대로 비메모리 섹터는 여전히 강세다 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D램이죠. D램은 원래 좋은 거, 그리고 비메모리는 앞으로 좋아질 거. 즉 사람들은 미래의 가치에 대해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고 그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열망이 많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야겠죠. 자, 그리고 정치 테마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봤던 거는 수산중공업, 여전히 수산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차기 이낙연 대장주로 동양물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물산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고, 시간 외에 이재명 관련해서 에이텍, TN 등이 반등을 합니다. 써니전자 등 안철수계 종목들이 며칠 전에 반등을 줬고요. 이제 그 주변인들로 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진칼은 말 그대로 노리고 있었어요.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진칼은 매매를 한 2번 정도 강하게 이어갔는데 오늘 거의 몰빵 수준으로 한진칼에 네,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좀 큰 수익을 좀 얻고 나왔는데요. 한진칼은 잘 봐야 됩니다. 재료의 크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미 3차 파동이 나와 있고 지금 이 3차 파동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 나오는 것은 연장 파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연장 파동에서는 굉장히 조심히 정확한 타점 아래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 오전에 잠시 주춤하다가 10시 이후로부터 거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양쪽 다 기관에서 오늘 특히 금투에서 엄청나게 매도세를 부었지만 이거를 외인들하고 기관이 장중에는 개인 투자자 매수가 장 초반에 좀 있었는데 이거를 오후장 빠지면서 다시 외인들이 받아갔다 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 보면 뭐 5G
뭐 반도체 할 거 없이 전부 다 강했고요. 특히 외인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강하게 주워 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보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제약바이오 올라간 거, 이런 거, IT 하드웨어, 반도체, 양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먼저 지수 한번 볼게요. 전일 그랬죠. 강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가 탄생을 했고, 일단 1차적으로 직전 고점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월요일날 강하게 670선까지 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본다면은 주봉 60일선까지 1차적으로 터치를 하고 1월 중순 혹은 2월 초까지 해서 대략 7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찍어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월봉상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움직이겠죠. 여기 맞고 떨어져서 이 월봉 21선이 돌아서는 시점에 그렇게 된다면 2020년 코스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죠. HLB는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HLB 또한 이제 참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뭐 바로 가지는 않겠죠. 몇 번의 횡보 끝에 이평의 정배열되고 촘촘하면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분명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올렸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젠백스는 오늘 1차적으로 매도가 되셨으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갭에 대한 이 매물은 항상 두드러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눌릴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누적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 누적 수급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타 바이오 오늘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이 없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매물이 없는 구간은 일단은 몸통을 다 관통을 했는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매물이 조금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5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없는 사람은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 마지막 불꽃을 쏘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타는 지속 홀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도 지속 홀딩 관점이에요. 저희 회원님들도 들고 계시는데 일단 지속 홀딩 25,000원까지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호텔 신라 호텔 신라는 오늘 돌파가 나왔죠. 보유자는 이제 여기서 눌릴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아 가시면 춘절 기간에 춘절이 이제 1월 달이죠. 뭐 10만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요? 10만원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두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고, 사막 콘덴서 이것도 돌파봉이 나왔어요.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1차적으로는 바로 이런 매물 구간을 간다면 55,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덜어내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 그리고 테스는 바로 못 가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주도주니까 바로 죽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예전에 MC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뚫고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 천천히 갑니다. 그게 IT 섹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려하게 이제 수급이 드러나는 거고요. SK 바이오랜드 거의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준다면 편입의 기준으로 삼아봐도 되고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첨보는 목표 했던 6만원 오늘 터치가 됐네요. 이제 저희는 전량 매도가 끝나서 첨보는 이제 눌릴 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눌리면 55,000원 이하권에서 한번 꼭 매수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반등, 눌림, 쌍바닥 나오면은 이제 안전하게 뭐 10에서 15% 구간은 항상 줄 수 있을 거예요. 유니셈도 흐름 괜찮고요. 유니셈도 돌파 나왔으니까 이런 직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셈도 그리고 뭐 유니셈, 하이셈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 티움바이오 전일 종가 베팅을 2개를 들어갔는데요.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도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얘네 이제 10%, 15%, 20% 정도 되는 보호예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버텼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받쳐주는 매수세가 존재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바로는 못 갈 거예요. 부딪히고 조정받고 흔들다가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0%는 없지만 돌파를 한 이후에 이런 구간을 한번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두산 퓨얼셀 뭐 그런 종목들과 비슷하죠.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음봉 주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티움바이오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 티움바이오는 오늘 한 4% 정도 수익 매도를 일단은 하고 눌림시체 공략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가를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 한번, 그 다음에 나머지 17,300원 전량 매도 처리를 했고요. 지금도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눌리면 이 갭이 메꿔지는 구간이겠죠. 갭이 메꿔지면 매수 관점. 자, 매드팩토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드팩토도 4만원 구간 오면 재편입 관점 보고요. 특수건설 괜찮아요. 추세 유지되고 있어서. 그 다음 한진칼 한진칼은 매수 타점을 좀 볼까요? 종목들을 하도 많이 매매를 해서 일단 한진칼은 장 초반에 시초가에 전일 종가 베팅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느라고 계획은 시초가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시초가에 못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 공략, 이 구간이 좀 눌림목에서 60분 이평선에 맞기 때문에 그냥 매도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했는데 비중을 크게 베팅돼서 좀 괜찮았고요. 전일 뭐 네오팩트는 그냥 대충 4% 정도? 이게 이제 4% 구간이니까 4% 정도 수익 내고 나온 것 같아요. 종가 베팅 들어간 거는.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매매했고, 루미마이크로 시초가에 들어갔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매매했던 게 루미마이크로도
그냥 시가 들어가서 여기서 전량 매도가 진행이 됐으니까 오늘은 매매가 조금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매일매일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종목들을 여기에 다 나열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종목이 많아서. 자, 그 밖에 네오팩트 한번 보죠. 네오팩트도 오늘 시가부터 따라 붙었어도 큰 무리는 없었을 종목입니다. 121선 2평 기준으로 굉장히 좀 이 첫날 기준봉이 굉장히 강력한 봉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하락하면 제 공략의 타점을 노려봐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ITM 반도체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여기 돌파 매매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39,500원이죠. 39,500원 돌파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 밥 먹을 시간이어서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매매를 못했어요. 일단 이제 그 기준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두 가지 타점이죠. 89,500원, 88,700원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추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편입한 종목이 PNT, 2차전지 섹터 PNT와 LMS를 매수를 들어갔어요. LMS는 이 구간에 상바닥이 나온다면 재차 60일 1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공략해 보셔도 무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무난하고요.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관심 가져보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